예, 안녕하세요. 오늘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판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 날 때까지는요, 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제 너무 네. 정당한 판결 선고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판결이다. 결국 오늘 선고에 만족하신다? 네네. 네. 오늘 법정에 김지은 씨는 안 나왔죠? 예, 예, 안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서 김지은 씨의 입장문은 이미 다 보도가 됐는데 그 밖에 김지은 씨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를 하셨나요? 선고 직후에, 바로 전화를 했고요. 어,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지 얼떨떨해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예. 또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던가요? 우선은 그 입장 통해서 밝혔던 것처럼 진실이 밝혀져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고민하겠다. 계속 지켜봐 달라, 응원해 달라.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입장문에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 이런 표현을 썼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악의적인 소문들, 허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마음고생을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 만나고 커피숍 가고 하는 그런 일상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네. 예,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자,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3년 6개월 실형 법정 구속. 어떤 점이 가장 결정적 차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법리적인 판단 차이라면 1심에서는 이제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나누어서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예.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이를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예, 기존의 대법원 판례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이 성립하는지 이거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피해자 연령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위, 이제 정황 이런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이미 밝히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이제 사실인정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증거 이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4월 법원이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에 법원이 지금 이 판결의 이 용어를 적극 반영하는데 오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죠? 아, 예, 예, 맞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재판부 인식 차이에도 사실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요. 예. 피해자의 성정이나 그 피해자가 처해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해자가 그 피해 후에 대처하는 양상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이후에 정형화된 피해자의 모습이라든지 피해자 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 법리에 따라서 이번 판결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희정 전 지사 측은 법정에서 계속 김지은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 뭐 식당을 알아보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그게 배척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배척한 재판부의 논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돼서는 이미 대법원이 그 판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거나, 그다음에 구체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 피고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피해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 피해를 당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피해자 관점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함부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네. 이 2심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홍동기 부장판사가 이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해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된 분이더라고요. 아, 예.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사실 항소심 재판 진행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부에도 감사했던 게, 예. 재판 전체를 비공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 오늘 판결 선고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생활이라든지 또 피해자한테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가급적 나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절차 보장들도 아무래도 그 절차의 진행도 그렇고 결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고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우선은 상고심에서도 저희 변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예.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찰과 같이 협조해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공대위 차원은 어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나요? 공대위도 이제 지속적으로 사건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제 일상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피해자 일상생활 돕고 지원하는 것도 계속 할 것입니다. 예.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안태근 전 검사장도 얼마 전에 또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법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단 그 조직 내에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고 뒤늦게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피해자 말을 의심한다거나 뭐 이런 가해자나 그 주변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도 많고요. 예. 근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 그리고 오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 이런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법에 엄중한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판결들이 향후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더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 따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 정혜선 변호사였습니다.